자, 오늘 조선일보가요, 한 면에 통으로 지금 대장동에 우리가 지금까지 4,040억,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 이것은 택지 분양의 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큼 수상한 아파트 분양도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에서 민간이 8천억이 넘는, 정확하게는 8,211억의 이익을 싹쓸이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조선이 지금까지 토지 분양에만 논란이 몰려 있어서 거기서 벌은 4,040억을 가지고 김만배가 2천억쯤 차지하고, 그래서 그 절반을 갖다가 700억이라고 또 이상하게 설정하고, 비용 제하고 428억을 유동규, 김용, 정진상 3명에게 주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죠. 지금 언론이 그렇게 검찰의 공소장, 김용 공소장을 보고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이 이 택지 분양도 수상하지만은 아파트 분양 이익이 8,211억이었다. 그래서 택지 분양 4,072억과 합치면 거기선 또 4,040억이 아니라 4,072억이라고 정정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1조 2,283억의 천문학적 수익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민간 사업자들한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일보 계산으로는 시행사업을 맡았던 화천대유에 3,130억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분양 수익금 4,072억과 또 화천대유의 수입 3,130억을 합치면 7,202억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그리고 정영학 일당이 7,202억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아파트 시행을 했던 이 성남 대장 PFB가 2,487억, 또 다른 그 아파트 시행을 했던 성남 대장 BPFB가 2,594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조 수익을 받는데 그 중에서 2천억 정도는 성남시의 제1공단 환수금으로 내고 나머지 8천조 정도를 벌어먹었다라는 제 주장이 7,202억을 벌어먹었다라는 조선일보 계산과 얼추 맞아 떨어진다는 수백억 차이밖에 안 나지요. 그래서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이 대장동 수사의 사각지대라면서 지금 아파트 시행에서 천문학적으로 벌어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없느냐고 말했습니다. 자, 뉴핀이 이 집요하게 제기하니까 그래도 조선일보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 면에 걸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는요, 조선일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또 촉이 남다른 언론이다. 적어도 조선일보의 이 장단점과 과오가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조선일보가 보도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보도한다는 것. 정치적인 감각도 남다르지만 적어도 냄새도 매우 잘 맡아서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끌고 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면을 걸쳐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요, 조선일보가 잘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뉴핀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진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등 3개 분양 시행사가 작년 말까지 8,211억을 벌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재명 그분 지분이 있니부터 뭐 유동규 등 이재명 측근 3인방의 지분이 어쩌니 하는 것들은 전부 땅 매각 대금입니다. 토지 매각 대금요. 토지를 분양하고, 자, 대장동에서 그 주민들이 있던 집이나 논밭을 다 사들여서 거기에다가 밀어가지고 공사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택지 아파트 짓는 허가를 완성시켜서 택지를 3분의 1은 적어가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렇게 이제 팔았죠. 그래서 들어온 돈이 4,072억의
이 땅 매각 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아파트 시행을 해서도 지금 이 세계 시행사가 8,211억을 독점했어요. 야당이 부산의 LCT를 가지고 당군 이래 최대 특혜라고 했는데 LCT를 시행했던 아파트 분양 이익이요 5,819억입니다. 작년 말 현재요 5,819억. 그러니까 LCT 5,819억보다 대장동이 세계사 합계 8,211억이니까 훨씬 많고 대장동의 현재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민간 총이익이 1조 2,283억입니다. 내가 2조가량 벌어먹었다 했고 그 중에 2천억은 성남시에 줬고 그럼 제가 말한 1조 8천억인데 조선일보가 적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2,283억을 벌어먹었다.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빠져버려서 민간이 독식했고 공공환수는 전혀 못했는데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해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1년 동안의 수사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보면 대장동에서 지금까지 확정된 택지 분양 이익이 5,902억인데 그 중에서 1,830억을 시로 환수시켜주고 남은 4,072억이 민간이익이고 이 민간이익 4,072억의 대부분이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 천화동인으로 돌아갔는데 이 중에 얼마가 인허가 대장동 설계자인 정치권 그분한테 돌아갔는지 하는 것이 검찰이 대장동 수사하는 초점이다. 자,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이익에는 택지 이익보다 훨씬 큰 덩어리가 있다. 대장동 택지에 지어진 아파트 분양 이익이다. 공기업인 LH를 제외한 아파트 분양 민간 시행사는 4곳이고 이 중에 분양을 끝낸 3개 시행사의 감사 보고서가 지금 8,211억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2조라 했는데 거기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3개 시행사고 하나는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8,211억에 한 개사의 이익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천대유가 3,130억, 성남대장 PFV가 2,487억, 성남대장 1 PFV가 2,594억, 대장동 택지 분양의 이익의 2배가 넘는다. 그러니까 택지 분양은 4천억 벌었는데 이 아파트 시행 이익은 8천억이니까 2배가 넘는다. 그래서 LCT 분양 이익 5,819억보다도 훨씬 많다.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했더니요. 그래서 근데 아파트 분양에서 성남시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익이 크다고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분양 이익과 관련해서 수상한 점이 많은데 그런데 택지 분양은 뒤지면서 아파트 분양 이익은 사각지대에 있다. 자, 성남시는 왜 빠졌나? 택지 분양에 참여한 성남시가 아파트 분양 사업에 스스로 빠져 이익을 포기한 이유가 큰 의문이다.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택지 사업을 두고 왜 아파트 사업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작년 10월 국감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은 택지도 팔고 아파트도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동시 사업이다. 아파트 분양 이익을 몰랐을 리 없고 이재명이가 성남 도계공을 만들고 처음 실시한 위례 신도시 사업도 아파트 분양 사업이었고 그래서 당시 성남 도계공이 이 시행사인 푸른 위례 프로젝트에 주주로 참여해 시행해서 분양 이익 절반인 150억을 가져갔다. 대장동 사업 규모는 위례보다 15배가 컸다. 위례는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도 아파트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고 위례와 같은 사업으로 아파트 분양에 성남 도계공이 참여했으면 4천억이 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재명은 부산 LCT 분양에 대해 공공이 들어가지 않아 민간의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갔다 했는데 그가 대장동 분양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아 LCT보다 더 큰 이익을 민간 투기 세력에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은 김만배가 소유한 화천대유가 이익이 제일 컸다. 토지 분양에서 얻은 화천대유 배당금 577억, 화천대유 소유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예,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김만배에게만 대장동 개발 이익 4,915억이 돌아갔다. 자, 김만배가 한 2천억 벌은 거하고 화천대유가 시행사업에서 벌은 거를 다 김만배가 가져갔다고 보면 5천억에 가까운 이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전주 역할을 한 MSBT와 키넨 파트너스의 존재다. 이들은 각각 100억하고 350억을 화천대유에 빌려줬는데 MSB의 자금은 2017년, 키넨 파트너스의 자금은 2018년 갑자기 아파트 사업 투자금으로 전환됐다. 빌려주놓고 나중에 투자금이 돼요. 자, 그래서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면 MST는 대장동 A11 지역의 분양 이익금, 키넨 파트너스는 A1과 A2 지역의 분양 이익금을 지급받는다. 이들 세 개 지구의 분양 가구수는 화천대유 분양의 63%에 해당된다. 투자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익금 전액이 이들 전주에게 지급된다면 대장동 사업의 천문학적 수혜자가 별도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 수사가 땅값에 집중되었고 분양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는데 그 분양에 돈을 대준 자들이 처음에는 빌려준 걸로 했다가 나중에는 투자한 걸로 해서 투자는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이익 상당수가 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큰 이익을 본 차입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냐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일부만 알려졌고 차입금의 투자금 전환이 정상적이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가 분양을 담당한 지역을 제외한 대장동 나머지 6개 지역은 3개씩 나눠가지고 추첨과 최고가 낙찰로 결정이 됐고 추첨을 진행한 곳은 택지 분양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실무를 위탁받은 화천대유가 나머지 2개 시행사에 대해서도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대유는 택지도 분양했고 아파트 분양 전체를 주관하고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자기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 3분의 2의 사업자도 자기들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해서 광주 기반 제일건설의 자회사인 영우홀딩스가 182대 1을 뚫고 결정이 됐고 이 영우홀딩스가 모회사 제일건설과 함께 투자해 만든 성남대장 1PFV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해 이익 2,594억을 가져갔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 분양 이익은 제일건설과 그 관계사로 돌아갔다. 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은 과정도 투명할 수는 없다. 성남 도계공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선호도 상위 10위권 이내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의 시행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았던 제일건설이 선정돼 505억의 시공이익을 냈다. 대우, 포스코, SK, 현대건설 등 다른 지역 시공사는 모두 기준에 맞는데 못했다는 거죠. 이 다른 대장동 시공사는 다 기준에 맞는데 제일건설만 기준에 안 맞는데 이 시공사가 됐고 제일건설 자회사와 특수관계인은 나머지 시행사인 성남대장 PFV에도 47.5%의 지분으로 참가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김만배가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일건설이라는 데가 사실상 시행시공 다 하고 또 나머지 중간에 또 하나의 끝도 절반은 제일건설이 했다는 거예요. 이 시행사가 올린 분양이 2,487억 중에 1,181억을 제일건설 관계사에 돌아갔다. 제일건설은 그때 시공능력 37위였다. 이 건설사가 대장동 2개 지역 아파트 시행을 독식하면서 분양과 시공이익 4,200억을 가져갔다. 대장동의 최고의 수혜자다. 화천대유와 같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혜 비리가 의심되는데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검찰은 대장동의 일부 택지 분양 이익과 관련해서 지분만 쫓고 있지 나머지 시행과 관련 부분은 덮어놓고 있다. 이걸 조선일보가 지적했어요. 제가 맨날 하던 거 아니에요? 시행에 대해서 검찰 왜 조사 안 하는지 입장 밝히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